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한 6개월 동안은 이 전반기에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잘못한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해가지고 국가 지휘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중심인 이 대통령실과 거기에 연관된 여러 기관의 작동을 아주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국가 지휘부가 국가의 두뇌에 해당하는 조직에 이상이 생기면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두서가 없고 정보 판단이 틀리고 하는 이유도 바로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지휘부의 대혼란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5천만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영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실책이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부작용을 수습하는데 앞으로 2년 6개월을 보내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우선 의료대란은 뭐 제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청와대 졸속 이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와대 졸속 이전을 이 부작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하지 않고 퇴임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도 서울이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북 세력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로서의 계급장을 떼게 되고 세종시로 천도하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릅니다.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 내륙으로 옮겨버리면은 우리 민족사의 한 원칙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은 또 내륙으로 이전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길한 전망을 낳게 하는 이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세 군데로 쪼개졌습니다. 주인이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의 관저, 그리고 수시로 사용하는 기존 청와대의 행사장, 영빈관 상춘제, 국군 통수권자로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경호병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동선 노출로 늘 저격 사정권에 놓여 있습니다. 국방부는 독자적인 건물을 갖지 못하고 합참 건물로 사실상 쫓겨나간 거죠. 이사를 지금 합참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지휘부인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인접해가지고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한 방이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참은 남태령 수도 방위사령부 쪽으로 옮긴다는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외교부 장관 공관은 외국의 고위 외교관을 접대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곳이었는데 대통령 부부가 거기서 살겠다고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겼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이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겼다가 거기가 너무 좁다고 해서 최근에는 관저는 공정동에 있는 옛 경호처장 관저로 옮기고 행사시설은 비서실장 공관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죠.
아니, 공간을 새로 근사하게 짓고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공간을 그냥 뺏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면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되어야 될 게 이렇게 쪼개졌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 수도가 진짜 수도지 뭡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가 종북적 사상의 소유자라면은 충청도 표를 노리는 것처럼 하면서 세종시의 제2 집무실을 제1 집무실로 상건하겠다고 공약해가지고 당선되어 만약 이를 실천하면은 서울에는 일부 부처와 대법원만 남게 되고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소매치기식으로 천도에 성공하는 식이죠. 남쪽으로 천도하여 망한 고구려 백제의 전철을 밟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의 대결이고 그것은 평양 대 서울의 대결인데 평양 대 서울의 대결을 하면은 서울이 천년 이상 민족사의 수도였다는 그 권위가 있어가지고 평양에 이기게 되는데 평양 대 세종시의 상징적 대결에서는 세종시가 밀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태에서 두서가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국격에도 기능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실 공간의 영향이 크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이 경우에는 맞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당선인이 밀어붙였던 대통령실 이전의 무모성 또는 무도성은 이렇게 비유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백악관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들어가지 않겠다. 펜타곤으로 가겠으니 국방부는 2달 안으로 방을 빼라.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취임도 하기 전에 쫓겨날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청와대 이전이 박수를 받으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견제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런 복마전이 연출되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지난 9월 20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공사비 대납 강요까지 용산 졸속 이전이 부른 복마전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업체가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이고 이 업체가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로 드러났다. 이 역시 수의 계약이어서 의혹투성이다. 촉박한 일정에 맞춰 빠듯한 예비비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길 소지가 커진다. 수의 계약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위법과 탈루 행위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이란 이 회사가 하필 회사 이름이 21g입니다. 21g은 흔히 영혼의 무게라고 합니다. 주술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 주술적 영향력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21g이란 회사의 대표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정인으로 나오니까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하는 이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가 시스템을 그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망가뜨려 버린 이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지금 저 대통령실은 국방부로 돌려주든지 하여튼 나와야 합니다. 저기는 대통령이 근무할 장소가 안 됩니다.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맞습니다. 세계적 강대국이 된 나라가 저런 대통령실을 가지고 있으면은 체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용산에 근사한 세계적인 대통령 불을 짓고 그 안에 출퇴근 안 하도록 관제도 같이 짓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고 나는 여기 근무 안 하겠다. 자기 대통령은 여기서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하나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청와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넓어요. 필요하면 건물 하나 정도만 더 지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충분히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도 청와대는 상당 부분이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괜히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구중궁궐이다라고 험담을 해서 그렇지 또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누가 국민들이 데모를 했습니까? 자기가 허황된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게 경비가 제일 적게 들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음 대통령 후보가 충청투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서울은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